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리처드 명입니다. 이상적인 재정 이야기를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리처드 명과 함께하는 머니톡스, 오늘 그 22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어떻게 보면 가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바깥을 보면 밤낮으로 굉장히 기온차가 심하고 정말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싶은데 어느 순간 그냥 겨울로 넘어가는 느낌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참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특히 기러기 가정 참 재정 보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출 서류나 그 과정에 난관이 많죠. 그 접근 방법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나눴고요. 그리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국제 학생, 말이 국제 학생이지 사실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 교포 자녀들로서 뭐 E 비자라든가 J 비자라든가 뭐 R 비자라든가 F 비자라든가 이 전부 다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오피스에서 다 관장을 하죠. 근데 좋은 소식은 뭐냐면 미국의 거의 타이틀 4에 등록이 된 그런 미 교육부에 등재된 대학들 중에서 대부분 사립대학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학들도 있지만 한 172개 정도의 대학들이 가정 형편에 알맞도록 재정 보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재정 보조 공식에 맞춰서 같이 계산이 되고요. 계산되는 중에서도 이제 무상 보조를 위주로 받으면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그랜트로 받아서 사실 자기의 꿈과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커리어를 다 달성을 할 수 있다고 첫째로 네버 기브업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재정 보조에 한 번도 경험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미국의 재정 시스템에 관해서 익숙치 않은 그런 부모님들께서 우리가 이 진행을 하다 보면 많은 질문들을 겪죠. 그리고 이거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기 마련입니다. 제가 14년 전에 이 업계를 이제 체계화 시키면서 미주 최초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만들어낼 때 그때만 해도 정말 아무도 이 분야를 다루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매년 열심히 이 분야에 대해서 정진을 해도 참 어렵습니다. 이 분야가 그렇게 쉬운 분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상 재정을 다루는 일이 반드시 따라줘야 되고, 또한 이제 여기에 관련된 공식의 변화가 있고, 또 예산의 변화가 있고, 대학에서 진행 방식의 차이가 있고, 또 가정 상황의 변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늘 방심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삐를 늦출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시행착오를 반복할수록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자녀가 대학을 진학하는 시점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는데요. 그러다 보면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쉽게는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매체를 통해서 서치를 하고 또 신문지상에 나온 버젓한 광고를 보면서 우리가 전화를 해보지만 우리가 그 전문가의 조언을 얼마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나는데 잘못 테이크를 하게 되면 자녀의 미래가 망가집니다. 정말 그런 경우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매년 3월 정도면 이제 레귤러 발표가 일어나지만 7월까지 등록을 해주는 과정에서 잘못된 전문가의 조언들을 통해서 대학을 진학을 포기를 하거나 등록해주지 못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겪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 한 번쯤은 제가 전문가들의 기본 자격 요건이라든가 구분할 수 있는 점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시간에는 특별히 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전문가의 조언을 우리가 얻는 상황에서 전문가란 최소한 미국의 대학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어야죠.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다든가 그것도 그냥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닌 게 아니라
정규 대학을 다녔다든가 아니면 대학원을 재학을 했다든가 이런 미국 대학의 행정 시스템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전문가 행세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수도권 워싱턴 지역에는 자칭 전문가라는 어떤 그 업체가 하나 있는데 한 사람 혼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최종 학력이 알고 보니까 고졸이에요. 고졸이 나쁜 건 아니지만 미국의 대학 시스템을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녀들의 미래를 가타부타하는 거는 좀 책임성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반드시 그 확인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둘째는 영어가 완벽해야죠. 재정 보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안에 터미널로지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가족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기본적으로 대학에 어필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미숙한 영어 문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실질적인 자녀한테도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 자녀한테도 신임은 얻을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이 책상에 올라왔을 때 입학 사정에 참여하는 재정보조 담당관들이 그 중요성을 얼마나 예를 들어서 두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재정보조의 어필에는 1차 어필도 있고 2차 어필도 있고 3차 어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물론 경험도 풍부해야 하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대학에서 재정 보조를 지원하고 있는 평균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평균을 모르면서 내가 얼마나 잘 받았는지, 얼마나 못 받았는지를 구분을 할 수 있는 척도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것 갖고는 도저히 힘들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내 친구는 이만큼 받았는데 왜 우리는 이것밖에 못 받았느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필의 기본 자세가 아닙니다. 어필에서 따지는 정확한 거는 진짜 총 들어간 비용 대비해서 내 가정 분담금이 어느 정도가 나왔는데 나머지 그 차액 부분인데 대해서 학교가 몇 %를 지불하는데 왜 나는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 왜 무상보조금의 퍼센테이지보다 덜 받아야 되느냐라든가 이런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재정 보조를 진행하는 차원에서 전문가라면 최소한 가정마다 처한 현실이 다 다릅니다. 어떤 가정은 주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가정은 뮤추얼 펀드를 가질 수도 있고 어떤 가정은 은퇴 플랜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가정은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그 금융 자산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말을 꺼내고 상담을 하려면 그러한 도구를 다룰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 라이센스가 없는 상황에서 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느니 저거 있으면 안 되느니 여러 가지 한다면 그거는 연방법과 주정부법을 어기게 되는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들어갑니다. 특히 뮤추얼 펀드 하나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주에서 허락하고 있는 라이프 앤 헬스 라이센스와 아울러서 그러면 고정이자를 다룰 수 있고 변동이자를 다루는 뮤추얼 펀드 이런 거는 시리즈 6나 63를 같이 겸비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위에 보면 버젓이 광고는 크게 내고 재정 보조를 신청해 준다는 분들이 이러한 텍스의 어떤 혜택의 수혜를 받는 도구라든가 그게 어떻게 애드버스 이펙을 만들 수 있다든가 또 이런 거를 사업체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코퍼레이트의 트러스트를 설정을 해서 그 안에 뭐 펜션이라든가 프로핏 쉐어링이라든가 아니면 디파인드 베니핏 플랜이라든가 이런 트러스트 하나 셋업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전문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뭐 몇 년을 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바둑을 6급하고 두면 10년을 둬도 6급밖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3단 하고 두면 6개월만 해도 1단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그 전문가의 자질을 명확하게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 정말 이런 잘못된 조언들로 인해서 그리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매년 문의를 해오는 분들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그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만큼은 최소한 이제 눈을 뜨셔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재정 보조를 받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실패하는 그런 메이저 커먼 미스테이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물며 전문가 조언을 받기 전에 자녀가 영어를 잘한다고 엄마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뭐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자녀가 고등학교를 아직 졸업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 학력은 중학교 졸업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사회 경험도 좋고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터미널러지나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무슨 라인 넘버에 넣으라는 식으로 모든 걸 넣었다가 우리 집 얼마예요? 얼마. 근데 그게 페어 마켓 밸류가 될지 텍스 어세스먼트 밸류가 될지 페더럴 하우징 인덱스 밸류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데이터를 넣었다가 크게 가정 분담금이 증가함으로써 낭패 보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낭패로 인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해도 등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세컨드 베스트를 초이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막아야 됐고 단지 애플리케이션을 제출해주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전체 행정의 20여 %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모두 다 팔로우업과 아울러서 어떻게 대학과 네고시에이션과 어필을 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겠고요. 그리고 재정보조 신청을 제출해주면 학교가 다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이 아니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학년 때는 못 빠졌다 모르니까 할 수는 있지만 2학년 올라가서부터는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일부러 실수하길 바랍니다. 재정보조 모든 서류가 갖춰지기 전에 검토조차 시작하지 않는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인컴이 너무 높아도 설계를 통해서 최적화 방안을 만들 수가 있고 또한 자녀의 프로파일을 우리가 잘 빌드업을 해 나감으로써 학교에서 선호하는 학생으로 분류가 돼서 재정의 니드에 상관없이 많은 장학금을 받기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인컴이 너무 적어서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한 달에 3,000불 버는 가정이 5,000불을 쓴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대학에서는 그걸 호락호락 간과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익스펜스 베리피케이션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답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말 한마디에도 수천 달러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또한 대학에는 마지막 우리가 보면 어필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어필 과정에 보면 대략 7,000달러 이상을 어필을 통해서 받았는데 1차 어필은 아예 거절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이 다른 각도에서 같은 대학에 어필을 서신 형태로 넣었는데도 나온 답변을 이렇게 같이 겹쳐보면 이름, 주소, 날짜만 다르고 토시 하나 안 틀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인 이 진행 방향을 설정을 해서 2차, 3차까지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해 나가면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경우는 이제 브라운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 학생이 38,397불의 이제 보조를 받았는데 비용은 금년도에 74,717불이 들어갑니다. 근데 현명한 어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부모의 융자금을 받지를 않고 여기 보면 융자금도 여러 가지 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무상보조금의 혜택을 통해서 53,337달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거의 15,000달러에 달하는 그 이상의 재정 보조를 되찾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보통 재정 보조를 하면서 실수가 많기 때문에 자칫 그래도 38,397불이나 받았으면 잘 받은 거 아니냐, 잘했다 하고 하기보다는 정확한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나가는 게 좋고요. 이거는 진짜 실질적인 전문가들이 프로핏 쉐어링 플랜이라는 걸 통해서 앞에서 401k를 하는 대신에 많은 세금을 절약하고 은퇴 자금도 트러스트 안에서 코퍼레이트 트러스트 안에서 설정을 해낼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설계가 된 겁니다. 이런 식의 기본적인 이 접근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텍소노미를 이해하고 액션 플랜을 통해서 사전 설계를 하고 재정 보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네고시에이션을 잘 해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늘 승리가는 삶을 살 수 있겠죠. 누구든지 그릇을 만들 수 있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조언을 얻는 것이 여러분의 그릇에 담기는 가치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항상 늘 강해져야 정복하는 법이기 때문에 끝내 포기하지 않는 정신과 우리가 인내의 한계를 넘으면 여러분들은 늘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도 밤이 깊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리차드 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TN 머니톡스는 학자금 무상 보조의 모든 것 AGM 인스티튜트 제공입니다.